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의금부. 오늘 올리는 이 글은 과연 정부라는 조직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의심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권과 사법권을 모두 가진 의금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조선시대 의금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검찰은 법무부 산하단체로서 부에도 속하지 못하는 청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령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발의해버렸습니다. 윤석열은 5년짜리 정부가 겁이 너무 없다라고 검찰총장 시절부터 짓거리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그때부터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도 언제든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동의 요구서에 제가했습니다. 물론 부결은 되었지만 서로를 국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적으로만 여기는 현실 정치가 우리 힘없는 국민들은 무섭기만 합니다. 마주보고 달려가는 열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국민의 마음은 한없이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탄압하기 만만한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정부는 검찰은 1년 6개월 동안에 자신들이 쓴 특활비 147억은 공개를 못하면서 민주노총이 1년에 받는 겨우 3억의 보조금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압수수색을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맺힌 화물트럭 기사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탄압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믿는 이 어리석은 정부의 몰지각한 작태입니다. 자신들은 국가 예산을 수의 계약으로 얼마든지 주무르면서 감추고 있으면서 약한 노조단체를 자기들의 발 아래에 놓고 마구 짓밟으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이지만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능하고 무지하면 밑에서 보좌하는 인간들이라도 똑똑한 인간들이 있어야 하는데 모두 똑같아서 무지와 무식의 대명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번개탄의 생산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없고 그냥 번개탄을 생산 중단하라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압수수색 영장을 자동 판매기처럼 남발하고 있는 판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서민들은 검찰의 횡포 앞에서 그래도 사법부의 판결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판사들의 모자란 작태는 검찰의 하수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방어권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인해서 판사들은 검찰의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게 몰락해 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사들이 휘젓고 다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무런 제어도 못하는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러려고 정권을 잡은 것일까요? 보수들은 고작 몇 명의 검사로 인해서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역사가 있는 정당의 실체가 몇 개월 만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일지 몹시 궁금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짓을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합니다. 집권당으로서 할 일은 이상민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은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식과 무지의 차이를 유근 시인은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무식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고, 무지는 그게 무슨 짓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경제가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 경제를 위해서 자기가 뛰겠다고 하면서 하는 짓거리는 진짜 멧돼지 같은 짓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건 멧돼지입니다. 멧돼지는 농가에 한번 출몰하면 순식간에 농가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마는 못된 능력이 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가 된 윤석열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권력에 취해서 대통령 놀이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12구 참사 현장에 술에서 덜 깬 몽롱한 모습으로 나타난 윤석열은 손가락으로 현장을 가리키며 여기서 그렇게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있었던 거야? 설마 내진탕이겠지 등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윤석열이 쏟아낸 발언은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말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반말로 툭툭 질문을 던져대던 윤석열은 여전히 범죄 현장을 수사하는 듯한 검사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는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과를 하면 자기의 죄가 인정되기라도 하는 듯이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 이상민 장관은 자신이 수장이 있는 부처의 이름에 안전이 들어가 있는 사실조차 망각한 듯이 여전히 법정의 판사인 듯이 잘잘못만 따지기에 바빴습니다. 오죽하면 정신병자를 뜻하는 사실을 통과한 소시 오페스냐는 의미에서 사시 오페스라는 비판까지 나왔을까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치매 걸린 노인 같은 모습만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는 외신 기자 앞에서 불필요한 농담을 짓거리다가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159명이 사망한 참사를 대하는 엘리트 정부의 태도는 철저하게 책임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다라는 식이었습니다. 법 전문가들만 있었고 리더라는 대통령도 장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가장 고생한 말단의 사람들에게 돌리기 바빴습니다. 매년 있었던 행사에 왜 하필이면 검찰 파시즘 정권에서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건 너무나 간단한 일을 하지 않고 대통령 부부 두 사람의 안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사과다운 사과는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엘리트 집단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나라에는 지금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도 정부도 없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큰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 눈치와 한 발 늦은 사과나 문책 속도만 보고 있는 셈입니다. 안타깝다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비통하고 애석한 159명의 젊은이 생명의 참사 앞에서 누구 한 사람 떳떳이 나서서 사과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 뿐입니다. 그리스에서 얼마 전 열차 충돌 사고가 나서 50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그리스의 카라만스 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이 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억울하게 숨진 이들을 추모하고 존중하는 의미와 그리스 정치 체제의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는 최소한의 표시라면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을 계속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입니다. 카라만스 장관의 말이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 시스템을 신뢰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적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한 사람쯤은 이런 카라만스 장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명언. 한 사람이 당신은 당나귀이다 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걱정하라. 그리고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자신을 위하여 안장을 사도록 하라. 탈무드에서 말했습니다.